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금일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오늘도 유용한 소식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금일 뉴스들 정리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야놀자가 우리 팀원의 테라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래서 블록체인 결제를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낸스 거래소 있죠. 거기에 상장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고 전액 자선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브스 소식인데요. 10일과 협력해서 블록체인에서 기사를 발행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두바이 정부에서 펀드엑스와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결제 단말기 10만 대를 배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무역기구 WTO에서 리플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혁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야놀자와 테라의 전략적 제휴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지금 테라 X가 이제 우리 티몬 창립자 겸 의장인 신양성 대표가 창립한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인데요. 이 테라는 실제 이커머스에서 활용하기 위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랩이나 그리고 폴리체인 캐피탈 그리고 OKX, 후오비 캐피탈, 해시드 등으로부터 36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들이 들어왔고, 여기에 투자된 회사들이 정말 쟁쟁한 회사들이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좀 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테라 프로젝트에 원래는 이제 그 배달의 민족도 들어가 있었어요. 배달의 민족도 대우를 맺었다고 했었고, 근데 이번엔 또 야놀자와 또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커머스 업체들, 국내 커머스 업체들하고 굉장히 제휴를 잘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실제 야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 그 오락과 관련된 플랫폼이죠. 그래서 숙박하는 것과 레저 쪽, 요즘에 이제 TV 광고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놀자도 굉장히 큰 이제 그 회사가 됐는데, 이 플랫폼과 또 제휴를 맺어서 이 테라의 전체적인 플랫폼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여기에선 기술적 사업적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공동 마케팅을 비롯해서 뭐 글로벌 플랫폼 적용을 위한 공동 연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겠죠. 국내 굵직굵직한 이런 이제 커머스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가면서 이 테라엑스의 이제 플랫폼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보여요. 어, 이런 부분을 아주 지금 잘 확장을 해나가는구나 이게 보여지고, 어떻게 또 글로벌하게 이걸 이끌어갈지도 좀 주의해 보입니다. 아직은 국내에만 좀 머물러 있는 형태라서 국내를 조금 공략을 하겠지만 해외에도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 테라엑스가 얼마나 확장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낸스 소식인데요. 바이낸스가 리스팅 피, 그러니까 그 상장 수수료 같은 게 있는데, 이 상장 수수료를 공개하고 전액을 블록체인 그 이제 자선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기부를 갑자기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상장 수수료 대신에 기부금으로 이제 불려달기를 원한다. 리스팅 피가 아니라 도네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러냐 이런 거죠. 갑자기 상장 수수료를 이제 기부금으로 바뀌겠다. 자선재단에 기부를 하겠다. 갑자기 모범 사례로 불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괜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 상장피를
엄청나게 받는다라는 이제 폭로의 그런 내용이 한번 인터넷에 떠돌았었는데 그때 상장 피가 400 BTC.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가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2.6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따지자면 400BTC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도 800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걸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작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투자되는 금액들, 그러니까 상장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인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받아서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뭐 말이 많았지만 문제는 상장피가 있는 거는 확실해 보이죠. 왜냐하면 상장피 대신에 기부금이라고 불러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분명히 상장피는 있었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이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 상장피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었고 파이낸스에서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그 측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폭로가 나와서 그걸 다시 또 만회하기 위해서 파이낸스에서는 이걸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2억 원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400BTC면. 그게 몇십억을 이제 상장하는 데만 들여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그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코인 업체들이 이 기술 개발보다는 상장 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결국에는 자기의 이미지를 조금 더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만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을 했지만 상장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대신에 이제 꼼꼼하게 그런 그 정말 기술력이나 앞으로의 그런 상장 효용성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서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 보이죠. 거래소가 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장에 대한 수수료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나 타중앙화 거래소도 지금 뭐 조금 이제 중화가 되어 있긴 하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포브스 소식인데요. 세계적인 이제 포브스는 그 미디어 이제 출판 및 미디어 기업입니다. 1917년에 이제 창간이 됐고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된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갑자기 이제 블록체인에 뛰어드는 건데 실제 포브스의 이 블록체인 게임에 이제 뛰어들었다. 파트너를 10이라고 이제 파트너를 맺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10일이 무엇이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블록체인 저널리즘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뉴스 플랫폼입니다. 탈중앙화 뉴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조금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뉴스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저널리즘 자문위원회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뉴스 제작자가 있고 시티즌 그러니까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구독자들이죠. 그리고 팩트 체커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비리아라는 플랫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뭔가 짜여져 있고 이 탈중앙화 자치 조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짜 뉴스나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뉴스를 만들고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거나 그리고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뉴스를 내보내는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 뉴스 플랫폼, 그러니까 탈중앙화 뉴스 플랫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기자들이 뉴스를 만들어내고 실제 구독자들이 그 토큰을 통해서 CVA라는 토큰을 통해서 기사 연락권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사를 사고 기사를 얻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팩트 체커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그걸 참여하는 사람들은 CVL 토큰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높은 평판을 얻어야지만 뉴스 제작자들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플랫폼인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플랫폼인 것 같고요. 이런 플랫폼이 잘 운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포브스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10일이라는 이 플랫폼에 뉴스 기사를 게재하고 거기에 연동시켜서 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도 포브스는 원래 기사를 낼 때 이런 이제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기사를 게재하는데 그 기여자들이 있고요. 그걸 기여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블록체인은 아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업체와 같이 제휴를 맺어서 지금 이 기사를 블록체인화 시키고 탈중앙화 시키는데 하나의 또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발빠르게 포브스에서도 그 플랫폼을 옮겨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네 플랫폼하고 이제 합쳐서 갈 것이라고 하는데 요거 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뉴스 플랫폼이 어떻게 바뀔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기가 하는 이런 활동들을 잘 주시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두바이 소식인데요. 두바이에서 정부가 디지털 화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결제 단말기 10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펀디엑스라는 업체의 기술이 이제 들어가고 협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포스 단말기를 이제 개발하고 이걸 배포하는데 펀디엑스가 주요적인 파트너가 된 것 같고요. 두바이는 지금 현재 그 M크레딧이라는 그 곳에 따라서 신용 정보 기관인데요. 여기에 그거 뭐죠? 코인을 M캐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M캐시가 쓰이게 되는데 이 M크레딧이라는 신용 정보 기관, 그러니까 두바이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든 M캐시라는 것들,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실제로 그 화폐처럼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0만 대 보급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또 미칠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펀디엑스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 펀디엑스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호재 뉴스이긴 하죠. 근데 펀디엑스는 실제적으로 이런 단말기를 이제 제작하고 보급하고 이런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주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WTO, 그러니까 우리 국제무역기구죠. 여기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최근에 여기 리플이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리플은 이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세계 트레이딩의 미래, 이제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글로벌 커머스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리플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다는 거죠. 리플은 실제적으로 이제 분산 레저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은행 모델을 우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은행이 자금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몇 초 안에 여러 가지의 통화로 환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는 통화에 해당되는 은행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리플은 100개가 넘는 은행과 그리고 그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은 상태지만 현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적은 수의 큰 기관뿐입니다. 은행들은 아직 시스템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리플의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 비즈니스에서 쓰이고 이런 송금 업무, 은행에서의 그런 업무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적으로 이 국제무역기구에서도 이걸 주요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송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행을 통해서 많은 수수료를 내고 그 통화가 외화 자금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리플을 여기에서 주요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국제적인 통화 교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플을 주요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지고 리플에는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요한 언급을 해줬으니까. 근데 리플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이오타도 들어갔고 뭐 이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타는 실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른 좀 방식이긴 한데 거래의 이제 체인을 통해서 두 개의 거래에 연결된 거래들을 검증하는 그 좀 색다른 방법입니다. 블록체인하고 조금 다른 방법이라 그걸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더리움도 뭐 간단하게 그 확장성을 지금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성 문제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기구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계든 이 블록체인계든 좋은 신호로 또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질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 또 기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